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냈다는 분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든 계엄군에게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을 몰래 준비했고 무방비의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장본인이라면 무슨 일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총을 들고서도 계엄은 나의 권한 활용이라 했다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군인들이 국민에게 총을 드는 장면을 봐야 합니까?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당의 이익이 국민의 뜻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전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군대를 움직일 권한도 있고 그걸 막겠다는 군 인사를 날려버릴 권한까지 있는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은 왜 아직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겁니까? 또 다른 내란 사태를 일으켜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주술에라도 걸렸는지 국민의 명령도 안 듣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 분노를 꾹꾹 눌러담으며 반복하는 경고도 안 듣고 자본시장의 질타도 안 듣고 결국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 편만 들고 있습니다. 만약 12.3 내란을 여러분께서 막아내지 않으셨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아이들의 삶까지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 중진이란 이들은 토요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면 집회 시위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할 거라며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역사의 역행을 막아냈고 지금도 맨몸으로 막고 있는 수준 높은 시민들을 매도하고 있는 내란 비호자들이야말로 반역을 멈춰야 합니다. 변명은 비겁했습니다. 태도는 비루했습니다. 표현마저 저열했습니다. 망상에 빠진 채 이대로 혼자 퇴장하진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볼모로 붙잡고 허우적대는 듯 보이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반복되는 파렴치한 거짓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히는 한 명이 권력을 가졌다고 막기 어려운 큰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에겐 뽑을 권한도 있지만 뽑아낼 권한도 있습니다. 지난 끔찍했던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결국 멈추게 만든 시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시민들의 눈과 귀와 연결된 마음은 여전히 내란 사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집중했던 시민들은 이제 수사기관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다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다들 그럴 수 있도록 수사기관들은 계속 시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법을 많이 공부해서 법이 무서운 건 아는데 국민은 무섭지가 않은 겁니까?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바란다던 건 반사회적인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열 수 있다던 새로운 미래는 주술을 신봉하는 이들이 그리던 미래였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수가 아닌 극우였고 기도가 아닌 주술이었던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행사하고 있는 그 권한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가 준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온 거죠.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